순환기간 다음에 생식기에 생기는 질병들을 보도록 합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 생식기관의 건강은 간의 원활한 작용에 크게 좌우된다. 간에 담석이 생기면 담즙이 담관을 통해서 잘 흐르지 못하게 된다. 그로 인해서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기고 간 소엽의 구조가 뒤틀리는데, 이것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청 알부민과 혈액 응고 인자의 양을 감소시킨다. 혈청 알부민은 혈액 속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단백질이며, 혈장의 삼투압이 정상 범위인 25mm를 유지하기 역할을 한다. 혈액 응고 인자는 혈액 응고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삼투압이 낮으면 세포로 영양이 공급되는 것이 차단되는데, 생식기관을 이루는 세포도 예외는 아니다. 세포로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세포의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치며 림프액의 효율적인 배출이 가로막힌다. 생식기관에서 림프액 배출이 불충분하면 체액 저리와 림프종이 생길 수 있다. 림프 부족은 신진대사 노폐물과 세포 잔해물 등의 과잉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모든 증상은 점진적인 성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생식기관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질병은 대개 림프액 배출이 원활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 간, 비장, 췌장, 위장, 장을 포함한 모든 소화기관의 림프액은 가슴 림프관으로 흘러들어간다. 간에 생긴 담석이 음식물을 적절하게 소화하고 흡수하는 데 지장을 주면은 이 커다란 림프관에 종종 심각한 폐색이 일어난다. 주류 의학에서는 이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가슴 림프관의 폐색이 생식기관을 이루는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몸을 이루는 대부분의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생식기관을 이루는 장기도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백만 개의 세포 잔해물과 신진대사 노폐물을 반드시 가슴 림프관에 내다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여성의 골반 부위에서 림프액의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면 면역력 저하, 호르몬 불균형, 생리골선, 생리전 증후군, 갱년기 장애, 골반염, 자궁 경부염, 자궁질환, 섬유성 조직의 성장을 동반한 외음부 위축증, 난소 낭자, 난소 종양, 세포 파괴, 성욕 감퇴, 불임, 암 발생을 유발하는 유전적인 돌연변이의 원인이 된다. 가슴 림프관 폐색은 또한 왼쪽 가슴의 림프관 폐색을 불러일으킨다. 그로 인해서 남겨진 독성 물질과 노폐물이 감염, 부종, 유방, 종괴, 유관 폐색, 악성 종양을 발생시킬 수 있다. 흉곽의 오른쪽 머리목 오른 팔로부터 림프액이 들어가는 오른쪽 림프관의 폐색이 발생하면 오른쪽 가슴에 노폐물이 축적되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남성의 골반 부위에서 림프 배출이 지속적으로 제약을 받으면 고한 음경 요도의 염증이 나타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성이나 악성의 전립선 비대증이 발병한다. 결국 발기부전에 이르기도 한다. 간 담석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풍요로운 사회에 사는 중년 남성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것은 이처럼 중요한 부위에 있는 림프관에서 폐색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다. 간에 있는 모든 담석을 제거하고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유지하면 림프계의 활동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 생식기관의 조직은 영양 상태가 개선되고 영향력이 높아진다. 저항력이 높아진다. 또한 감염이 가라앉고 낭종, 섬유조직, 종양이 제거되며 성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 몇 년 동안 임신을 기다리고 있던 많은 여성들이 간 청소를 하고 난 이후에 임신하게 되었다는 보고도 상당수 있다. 피부에 생기는 질병. 습진,
여드름은 근성과 같은 거의 모든 종류의 피부 질환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원인을 공유한다. 그것은 바로 간에 생긴 담석이다. 피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화기 장애를 동시에 겪고 있으며 특히 피가 맑지 못하다. 감이나 면역 체계와 알레르기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것은 주로 담석이 몸 전체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 때문이다. 또한 불규칙한 식습관과 생활습관 역시 한 몫을 한다. 담석은 몸 전체에 걸쳐서 특히 소화기관과 순환기관과 비뇨기관에서 무엇을 보호하려는 여러 가지 일을 일으킨다. 기껏해야 짜증을 불러일으킬 뿐 흔히 피부 질환이라는 부르는 것도 사실은 몸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부분이다. 대장과 신장, 간, 림프계에서 없애거나 해독하지 못한 것을 제거하려는 과정에서 피부 아래쪽은 산성로 표물로 넘쳐나 과중한 부담을 안게 된다. 피부는 몸에서 가장 큰 배설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몸 안에서부터 시작된 산성물질의 공격에 결국은 굴복하게 된다. 독성물질은 제일 먼저 진피 아래쪽에 있는 결합조직에 쌓인다. 이 노폐물 창고가 가득 차면은 피부 트러블이 생기면서 발진이 일어난다. 피부세포와 피부에 있는 면역체계는 노출된 독성물질이나 항원이 어떤 종류인지 따라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백신 주사, 오염된 공기, 가공식품, 불순나 염소로 처리된 수돗물, 화장품, 보디케어 제품 등을 통해서 수만 가지의 독성 화학물질이 몸속으로 유입될 수가 있다. 이 때문에 글자 그대로 수천 가지의 서로 다른 피부 상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면역체계는 맞닥뜨린 독성물질이나 항원의 종류에 따라서 매번 다른 방식으로 반응해야 한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난 피부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서 완전히 똑같이 나타나는 경우는 절대로 없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습진, 여드름, 건선 등의 피부 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것은 그에게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것이라는 말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피부 질환은 염증, 종창, 감염, 피부 변색 등을 동반한다. 서로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온 과도한 양의 독성물질, 산성물질, 세포 잔해물, 미생물 그리고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에서 나온 여러 가지 항원 물질이 림프계의 폐석을 일으키고 피부의 여러 층에서 림프에게 적절하게 배출되는 것을 가로막는다. 손상을 입거나 파괴된 피부세포에서 나온 독성물질과 부배종인 단백질이 미생물을 끌어들이고 피부에 끊임없이 자극과 감염을 일으킨다. 이제 피부세포는 영양결핍으로 고통을 겪기 시작하며 그로 인해서 4주에서 6주에 한 번꼴로 일어나야 하는 세포교체 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진다. 이것은 다시 피부신경의 광범위한 손상으로 이어진다. 그림 1에서 19 신경 피부염으로 고통을 겪다가 6번의 간과 담낭 청소를 통해서 완치된 젊은 독일 여성의 모습인데 와, 얼굴이 이렇게 바뀌어져 버리네. 응? 아, 남자 같아. 여자가 됐네. 아, 만성 피부염 치료가 매우 어려운 질환으로 대증협으로는 단지 일시적인 증상을 완화할 뿐이다. 여성은 간 청소에 너무 많은 담석과 독성물질이 배출되는 바람에 피부 상태가 일시적으로 악화되기도 했다는 말을 했다. 이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으로서 대부분의 만성질환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일이다. 내가 그녀의 사진을 이 책에서 사용해도 되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덧붙여달라고 요청했다. 이 두 사진은 약 5개월의 간격을 두고 찍은 것이다. 왼쪽 사진은 내가 직접 찍은 것이고 오른쪽 사진은 전문 사진가가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찍은 것이다. 내가 하는 화장은 마스카라와 아이섀도우, 립글로스가 전부다. 그 외에는 어떠한 화장도 하지 않았다. 이 두 사진에서 내가 아직 간 청소를 다 끝낸 것이 아님에도 얼굴에 있던 발진이 아무런 흉터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치유된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얼굴에 발진이 많이 생겼는데
모공과 분비물과 피지를 분비하는 피부 기름샘, 피지샘이 영양결핍 상태가 되면 털이 제대로 자라지 않고 특히 머리카락이 빠진다. 또한 멜라닌 공급이 부족해지고 머리가 일찍 새고 피지가 부족하면 모발이 건강을 잃으면서 칙칙하고 유연기가 없어진다. 피부에는 피지는 자연스럽게 미생물의 침입을 막는 살균제와 항진균제 역할을 한다. 특히 햇볕이나 고온, 건조한 공기에 노출되었을 때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갈라지는 것을 막는다. 유전적인 성향이 대머리가 되거나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이 발생하는 데 일조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머리카락이 빠지는 절대적인 원인이 아니다. 간과 담낭에서 모든 담석을 제거하고 대장과 신장과 방광이 깨끗해진다면 건강한 피부 기능이 종종 완벽하게 회복이 된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두발이 정성으로 돌아온다. 질병 치료 위험은 담성은 몸에 질병이 생기게 하는 주요 원인이다. 그것은 몸에서 가장 복잡하고 활동적이며 영향력이 큰 장기인 간의 기능을 손상시킨다. 간의 기능을 손상시키는 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몸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간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인공간을 만들지 못했다. 우리 몸에서 간보다 복잡한 것은 오직 뇌밖에 없다. 간은 소화와 신진대사와 가장 복잡한 과정을 지휘하여 몸의 모든 세포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이번 장에서 설명한 질병은 담석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불균형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세계보건기구의 웹사이트에는 최소한 6,000개의 희귀질병과 1만 2천 개의 범주로 구분된 질병 목록이 등재되어 있다. 과학자들은 4만 4천 개가 넘는 질병 증상을 구분한다. 실제로는 아주 적은 수의 질병만 있을 뿐이며 이 모든 질병의 결핍과 독성 두 가지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 단순히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질병의 원인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고혈당이 일어나는 증상은 당뇨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마찬가지로 골다공증은 칼슘이 부족해서, 심장병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질병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의 원인이 되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몸의 가장 기본적인 처리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여중한다. 원인을 없애하지 않은 채 질병의 증상만을 치료하려고 하면 종종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된다. 영국의학 저널에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를 살펴보자. 여기에 참여한 연구원들은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는 4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이 그것을 복용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심근경색이 발생할 위험이 무려 30% 증가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의사들이 아직까지도 환자의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라고 조언한다. 의사의 조언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환자들은 골절 위험은 예방하지도 못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스스로 심장마비의 위험을 키우고 있다. 칼슘 보충제는 골다공증 예방이라는 측면에서는 극히 미미한 효과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것은 혈관 석회화, 신장결석, 담석, 유방암 같은 여러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면 인위적으로 골밀도를 높일 수 있다. 골밀도가 높을수록 실제로는 악성 유방암 발병 위험이 무려 300% 이상 증가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의사로 하여금 질병의 증상을 혹은 그 자신이 질병이라고 간주하는 것을 치료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책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때가 더 많다. 칼슘 보충제를 사용하여서 골밀도를 높이는데 몰두하는 임상 의사들의 뿌리 깊은 집착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암과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위험을 전체적으로 높인다. 11개의 임상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석회암, 구울껍데기, 골분 등의 원료에서 나온 칼슘이 심장마비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한다. 증상에 치우친 현대의 주류 의학은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내거나
그것을 치유하는 데는 확실히 별다른 관심이 없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거대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과학자들은 날마다 말도 안 되는 새로운 질병의 이름을 생각해내고 정상의 리스트를 만드는 데 일가견이 있다. 또한 제약회사는 질병을 치유할 방법을 찾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들의 사업 목표는 더 많은 새로운 질병을 고안해내어 더 많은 백신을 만들어내는 것이며 자신들이 판매한 독성 물질로 인해서 생긴 수많은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약을 선보이는 것이다. 오늘날 수많은 질병이 생기는 유일하고 가장 공통적인 원인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는 의약품에 있다. 캐리 널 박사의 통계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에서만 해마다 거의 78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의학적인 치료로 인해서 사망한다고 한다. 해마다 78만 4천 명, 해마다 거의 78만 80만 명이 질병으로 인해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 바로 의약품과 치료법을 만들어내는 거대 의료 회사다. 그들은 그 의약품과 치료법이 질병의 증상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따라서 그것을 사용하면 효과를 보는 것처럼 느낀다. 이러한 거대 제약회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이다. 심지어 자신들이 만든 제품이 실제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도 오직 조직들의 이익에만 관심이 둔다. 예를 들면 유방암을 치료하는 약인 아바스틴은 플라시보보다 더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적이 전혀 없다. 더군다나 그것은 수많은 부작용을 일으켰다. 그럼에도 1년 치료비가 거의 9만 달러에 이르는 이 약이 여러 해 동안에 많은 환자들에게 판매되어 왔다. 몇 년 전부터 이 약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미국 식품의약국이 최근에서 이 약을 유방암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했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암 치료용으로는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 몸이 스스로 치유하고 노력하는 것을 질병의 증상을 처방약이 성공적으로 억제할 수는 있다.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심부전, 간부전 혹은 치명적인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유발될 수가 있다. 의사와 환자 모두 증상을 억제하는 약을 너무나 좋아하다 보니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스려야 한다는 생각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이상한 일로 여겨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빨리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심지어 90% 이상의 환자가 자신이 받고 있는 치료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는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빌어먹을 질병을 빨리 없애는 것이다. 질병의 증상을 억제하는 것은 실제로 치유를 방해한다. 하지만 자신이 왜 질병에 걸리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환자는 순간적인 편안함을 얻기 위해 미래의 건강을 저당 잡힌 어리석은 방법을 고집한다. 세상에는 돈에 눈먼 약찰들이 많다. 그들은 원인을 다스려서 질병을 치료하는 의학에 대해 대중이 가지고 있는 거부감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한다. 때때로 새롭게 고안한 질병의 증상 하나를 발견하는 것은 제약회사가 만든 새로운 화학적인 약품을 특정 질병에 대한 특효약인 것처럼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면제부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지난 수년 동안의 정상 범위를 나타내는 콜레스테롤 기준 수치는 계속해서 낮아졌는데 그때마다 실제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인 수백만 명의 건강한 사람들이 절제의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에 노출된 잠재적인 환자로 바뀌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이 심장질환의 원인이라고 입증된 적이 전혀 없음에도 많은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콜레스테롤 질환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스타틴이라는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만드는 제약회사가 자신들이 만든 제품이 실제로 심장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하는 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예컨대 미국인 성인 4명 중에서 3명은 의료기관으로부터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것처럼 진단받을 수도 있다. 제약회사의 지원을 받는 과학적인 연구에 의해 새로운 질병이 발병되면서 정말로 건강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매주 환자로 바뀐다. 실제로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은 독성물질과 결핍은 그 자체로 절대로 질병이 아니다. 단지 몸속을 깨끗하게 만들고 건강한 영양 공급과 균형 잡힌 생활 습관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을 뿐이다. 내가 간과 담낭을 청소하는 방법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 시작한 것은 1994년부터다. 나는 누구든지 간에 자신에게 부여된 수백 가지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만 한다면
몸이 변함없는 균형과 활력을 되찾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참된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힘겹게 싸울 필요도 많은 비용을 들일 필요도 없다. 현재 허버진 히포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다. 음식이 약이 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 이 책에서 소개하는 간단한 간 청소 과정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약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별로 비싸지 않은 식품 몇 가지가 사용된다. 이것은 몸이 자신을 치유하는 데 약간의 힘을 보태는 것이다.